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론적으로 그죠? 폼에 대한 그죠? 입력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부를 좀 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관련된 폼에 대한 양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습에 대해서, 그죠? 자, 3장을 이제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이고, 여기다가 이제 우클릭해서, 폴더 만들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4장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4장, 그리고 입력 양식과 뭡니까? 폼 구조다, 그죠? 우리가 폼 구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이제 컨트롤 N을 해서 컨트롤 S를 통해서 저장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EX 해서 EX 01.html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닫아주고요. 예. 이거 닫고, 자, 느낌표하고 탭키 누르면 된다. 그죠? 좀 글자를 좀 키울게요. 자, 그래서 뭐 딴 거는 필요 없고요. 자, KO라고 넣어주고 도큐멘트에서 우리가 이제 폼의 기본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폼 태그라고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딴 거 필요 없어요. 폼만 단순히 보자 이거죠. 자, 폼 이렇게 우리가 태그를 치면 그죠? 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이제 폼은 따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한 영역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서버나 혹은 우리 사용자의 입력단, 입력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 안에 우리가 폼 태그를 쓰게 되면 이제 인풋 태그를 반드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인풋 태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합니다. 인풋 여기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풋 태그는 이렇게 닫아도 그만이지만 얘는 항상 끝 태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닫아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굳이 닫기 싫다 그러면 안 닫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접 타입과 뭐 네임이라든지 밸류 같은 걸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보시면 타입이 있다, 그죠? 타입은 막 버튼, 체크박스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입력하는 양식과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를 이건 사용자로부터 글자를 입력받는 거예요. 글자. 뭐 영어든지 아니면 한글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nam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name 속성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값을 전달할 때 이 값을 가지고 서버에서는 그 내용을 캐치해냅니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value를 주잖아요. value는 솔직히 안 줘도 그만인데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 value 속성을 주고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텍스트 이렇게 우리가 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자,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자, 이렇게 그냥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글자를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웬만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value는 이제 이거는 뭐예요? 사용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죠. 엔드 유저. 그죠? 클라이언트가 입력하는 입력 양식을 만들 때 쓰는데 여기에서 타입을 우리가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리 보이고 텍스트로 지정을 했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름 만약에 이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이렇게 바뀐다 그죠? 바뀌면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입력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준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텍스트라는 거는 솔직히 필요가 없죠. 왜? value는 사용자로부터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value는 값은 웬만하면 버튼이나 이런 곳에는 이 버튼이 무슨 버튼이다라고 우리가 value 값을 주지만 굳이 여기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value 속성은 제외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 아니고 우리가 id라고 합시다. 알죠? id라고 하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붙였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줄바꿈 태그 뭐였죠? 그렇죠. br이다. 그죠? 그래서 br 태그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자, 얘는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id를 입력했다면 비밀번호도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input 타입 중에서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id 이렇게 치고 비밀번호 이렇게 치고 다 보이죠? 그죠?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밀번호는 자, 패스워드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패스워드라는 타입이 이렇게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역시 네임도 요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자, 패스워드 이렇게 바꿔주면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입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이제 보이는 양식이 달라지고요. 아울러 네임이라는 속성은 지금 우리가 클라이언트 단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임은 달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 그룹이나 아니면 체크박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똑같아야 되지만은 네임은 우리가 추후에 이제 페이지 이동하잖아요. 페이지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이동한 페이지에서 참조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 값들, 이제 바뀌었죠, 패스워드가. 요렇게, 맞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전송이나 했을 때 페이지가 이동이 일어나죠. 그럼 이 값들을 서버에서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가입된 회원인지 아닌지 알아내야 되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네임 속성을 참고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r을 여기 하나 넣어주고요. br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또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id하고 비밀번호 그 다음에 우리가 남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성별이라고 한번 줘보죠. 성별을 주고 여기에다가 타입에다가는 라디오를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죠? 라디오라고 주고 네임은 이거는 똑같이 줘야 돼요. 젠더라고 이렇게 주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성별 이렇게 해서 남, 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별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 성별하고 여기에다가 input 타입에다가 여기다가 남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남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자도 한 명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붙여졌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그대로 요거만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근데 br은 복사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자, 그래서 복사해서 br을 없애고 이거는 여기서 자, 이렇게 주죠.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왜 이럽니까? 이게 좀 이쁘게 뷰티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 한번 보죠. 보니까 이제 남, 여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라디오 버튼에서 이거를 동일하게 젠더를 동일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젠더 1이라고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자 이러니까 다 선택되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라디오 버튼에서는 그죠? 라디오 라디 라디오 버튼은 한 개만 오로지 한 개만 그죠? 오로지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도록 네임 속성을 동일하게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반드시 동일하게 반드시 해서 반드시 동일하게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만 선택이 되어야 되니까 말이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남자가 넘어가야 될지 여자가 넘어가야 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제 밸류 값을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밸류에다가 남자니까 man이라고 주고 그리고 자 여기에는 밸류에다가 woman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밸류 속성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밸류 값은 페이지 이동 시 참조하는 값이 되는데 그 참조하는 값의 실제 값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이동한 페이지에서 참조하는 실제 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남자면 뭐 예를 들어서 아직 뭐 혹시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라도 조금은 공부하신 분이 있다라면 이 값을 받아가지고 if 만약에 man이면 남자이군요. 아니면 여자면 woman이면 여성이시군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칸을 이제 띄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취미라는 게 있다. 그죠? 그래서 취미 해줍니다. 취미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풋을 넣어주는데요. 역시 취미는 타입이 체크박스가 돼야죠. 취미는 여러 개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체크박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네임은 우리가 취미니까 여기에다가 뭐 주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합의 주면 되겠다. 그죠? 합의인데 이거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적어주면 돼요? 그죠? 밸류 값으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지정을 해줄게요. 일단은 이렇게만 놔두고요. 그리고 나서 취미에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취미는 어떤 걸로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독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독서 이거는 운동이라고 할까요? 운동. 그리고 이것도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운동 말고 뭐라고 하죠? 뭐 코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봤어요. 보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독서 이렇게 여러 개를 우리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체크박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근데 이것도 역시 넘어가기 위해서 페이지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요 네임 값이 동일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밸류 값을 줘야죠. 그죠? 그래서 밸류 속성에다가 이 값이 독서니까 뭐 리딩이라고 할까요? 자, 리딩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운동이죠. 운동이니까 여기에다가는 헬스라고 할까요? 헬스 뭐 이런 형태로 그죠? 넣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나중에 페이지 이동할 때 값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딩이니까 그냥 코딩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걸 클릭을 하나만 하면 여기서
이 reading이라는 값을 다른 페이지에서 이 값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이거를 reading이라고 인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취미를 요렇게 한번 나타내 본 거고요. 체크박스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체크박스 그죠?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가능한 입력 양식이며 그죠? 반드시 이것도 네임이 동일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value 값은 우리가 페이지 이동 시 실제 페이지 이동한 페이지죠. 이동한 페이지에서 참조하는 실제 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한번 라디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저 파일 첨부라는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파일 첨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인풋 태그를 씁니다. 역시 인풋 태그를 쓰고 타입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파일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name에도 역시 뭐 동일하게 뭐 파일이라고 주도록 하죠. 그리고 value에서 뭐 value 값은 굳이 여기서 넣을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 했으면 여기에다가 br 넣어줘야 된다. 그죠? 넣어주고 자, 요거 좀 줄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파일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일 첨부 요거는 보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파일을 우리가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이 이렇게 딱 되죠. 그럼 이 파일을 우리가 전송 이렇게 눌러버리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통상적으로 파일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value 속성을 이용을 해서 뭐 사진이라고 할까요? 사진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된 파일이 없다 그죠? 그리고 나서 파일 선택 눌러서 뭐 사진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디 적고 뭐 적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CSS로 딱 꾸미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뼈대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HTML 태그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br 태그를 하나 넣어주고요.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값들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죠? 그렇죠. 인풋 태그를 사용하는데 그 타입은 바로 히든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히든은 뭐 우리가 시각이나 회원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회원을 가입을 했는지 혹은 사용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사용자한테는 뭐 굳이 필요 없는 데이터니까 노출시킬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히든이라는 타입을 이용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임 속성에다가 역시 뭐 히든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뭐 여기에 실제 값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밸류 타입을 줘가지고 우리가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서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시각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내가 12시 10분 뭐 이렇게 우리가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br 태그를 한번 넣어 볼까요? br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뭐 파일도 파일이지만 여기에 지금 요만큼 보이죠? 요게 지금 히든이 먹고 있는 거예요. 히든이
원래는 통상적으로 폼 태그 안에 이렇게 보내도 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서버 프로그램 하시면 따로 빼서 우리가 안 보이게끔 자리도 차지하지 않게끔 해서 그냥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히드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입력 양식이며 통상 뭐 회원 가입할 때 우리가 접속 일시 그죠? 접속 일시나 아니면 회원 가입 일시 뭐 이렇게 사용자한테는 뭐 그렇게 보여줘서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프로그래머들한테는 필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시를 전달할 때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좀 알아봐야죠. 우리가 버튼의 종류들이 참 많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버튼을 한번 봅니다. 이거 복사해서요.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타입을 바꿔줘야 되겠죠. 뭘로? 버튼으로 바꿔줍니다. 자, 버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value 값은 value 여기에서는 네임 속성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value에다가 내가 그냥 버튼이다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버튼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버튼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버튼 중에서도 자,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리셋. 자,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리셋해서 우리가 초기화라고 하든지 아니면 재입력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화를 줬단 말이죠.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초기화가 들어갔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막 무엇을 입력을 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파일도 뭐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럼 초기화를 딱 눌러보세요. 다 지워지죠. 이게 바로 초기화 리셋 버튼입니다. 입력한 내용들을 다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리셋이라는 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요 복사를 해서 요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앞으로 쓰게 될 서브밋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전송이라고 우리가 적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전송이나 회원가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송이 되어 있으면 내가 막 뭘 입력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전송을 딱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에 자, 이게 바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겟 방식입니다. 겟 방식.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액션이라는 속성이 없죠. 폼 태그에 이동할 페이지가 없단 말이죠. 그럼 자기 자신의 페이지에서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에서 지금 SDF 제가 막 입력했죠. 그리고 패스워드도 막 입력했고요. 젠더도 맨으로 입력을 했죠. 이렇게 주소 표시줄에 회원 정보가 다 보여요. 다 보이게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 안 해주면 겟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안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안 보이게 한다는 것이 바로 폼 태그에서 우리가 액션 속성이 있어요. 액션은 이동할 페이지를 입력해 주는데 지금 이동할 페이지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일단 뼈대만 만드는 거니까 이동할 페이지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샵을 넣어주면 자기 자신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메서드가 있죠. 기본적으로 get이에요. get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해서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했다. 그죠? 여자로 해보죠. 그리고 취미 그리고 나서 전송 딱 눌렀어요. 전송 딱 누르니까 여기에
샤인, 그리고 패스워드 뭐 다 보이죠, 그죠? 이게 겟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포스트, 그죠? 포스트 방식으로 바꿨어요. 바꾸면 자 이렇게 남자 뭐 이렇게 그래서 했어요. 보냈어요. 보내니까 자 캔나 포스트 이렇게 뜨죠. 이게 이제 숨겨진 파일에 대한 그 값들인데 지금 이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수가 지금 현재 없죠. 왜? 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동할 페이지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확인을 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지금은 이동한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렇게 하면 그냥 값만 나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어디 겟 방식에 지금 값이 뭐고 아니 뭐죠? 여기에 이동할 때 지금 이 값이 표식이 안 되죠. 표식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포스트 방식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미지도 역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input 해서 여기다가 타입에다가 이미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소스를 줘야 되겠다. 그죠? src 이렇게 주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지 폴더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즈 이렇게 주고 우리가 3장에서 이미지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펭귄이라는 거 이거 복사해 가지고 쭉 이렇게 이거 복사할까요? 복사해 가지고 복사가 없나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여기 이미지로 이동을 시켰다고 치죠. 그럼 여기에 이미지가 지금 없어졌네요. 이거 복사가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안 되네요.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소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미지즈에 펭귄즈 이렇게 우리가 넣어 놓으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한번 보시죠. 자 계속 이걸 닫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표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도 이렇게 전송할 때 폼 태그 안에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폼 태그 안에 들어가는 인풋 태그는 필수적으로 이제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알아야 될 게 이제 버튼, 리셋, 서밋, 이미지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버튼들 이 세 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자, 위에서 봤던 이런 체크박스도 제가 반드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합의하고 동일하게끔 네임을 가져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젠더라는 라디오 버튼도 역시 동일하게 네임 속성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폼 태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죠. 액션 속성은 뭐예요? 이동할 페이지를 지정을 하는 지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get 방식은 URL 그죠? 우리 URL 입력하잖아요. 그죠? URL 창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다 보이는 거죠. 보인다, 다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어요? 보안의 취약, 그죠? 취약하다라고 했고, 그거 말고 get 방식 말고 포스트 방식이죠. 자, 포스트 방식은 URL 창에 사용한 입력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죠. 보여주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보안에 강함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좀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부분이니까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폼 태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가 이제 폼 태그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바로 강의를 또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어 나가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